안녕하세요. 증시 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증시는 흐름이다. 한 주간의 증시를 수급과 이벤트로 알아보는 주간 증시 체크 11월 4주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온 한 주 어떻게 대응될지 알아보는 주간 시황 방송이고요. 지난 한 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속 발빼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왜냐하면 풋클로징 하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증권방송 이런 데서. 뭐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계속 팔아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발빼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특히 이제 12월 증시도 통계적으로 뭐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 양도 차익 그것 때문에 코스닥은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종목은 11월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연초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매매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상황 그렇고 그럼 나머지 11월 증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체크포인트 해서 말씀드렸었죠. 뭐 이제 지금의 지수도 약간 부담이 간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 횡보 확률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걸 3개를 말씀드렸는데, 자, 외국인의 매도세, 풋클로징은 계속 되는가? 또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하는 종목이 있는가? 일부 기관, 펀드 이런 데서 연간 수익률이 좀 떨어진 데가 있겠죠. 모두가 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데서 일부 종목을 좀 사갖고 수익률 게임을 막 테마주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어쩌다. 근데 그런 종목은 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롭게 떠오른 테마가 있는가. 특히 이제 정부 정책 테마. 2020년 차년도 정책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는 테마가 가끔씩 반영이 돼요.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그런 게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된다. 요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걸 체크해 보자. 그래서 요걸 한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풋클로징을 계속 하는가? 자, 코스피 수급 현황 5일치 보시면 계속 파네요. 그죠? 뭐 MSCI 리밸런싱 연관도 있지만 코스닥도 뭐 파네요. 그죠? 계속 풋클로징을 계속 한다. 그럼 이제 주로 뭘 파냐? 자, 시가총액 상위조 종목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거는 뭐 CJ, CGB, 만도, 한정, KPS 뭐 이런 종목들을 뭐 별 특징이 없는 종목들을 사고 있고요. 금액을 비교해 보셔도 순매수보다 순매도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네요. 삼성전자 하나 판 돈이 순매수한 전체 가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외국인이 그냥 판다. 뭐 연말이라고 특별히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자, 두 번째 퀘스천. 금융투자의 수익률 게임 종목이 있는가? 자, 코스피, 코스닥 수박 방금 보셨던 거 보시면 자, 코스피에서만 사고 있죠. 금융투자. 그래 뭐 사고 있네요. 그죠? 그럼 과연 얘네들이 뭘 샀냐? 보시면 그냥 그 지수 관련주를 샀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그러니까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수 자체를 사는 거죠. 지수 자체를. 그러니까 딱히 종목도 없다. 얘네들이 금융투자가 수익률 있는 종목도 없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규 테마가 있는가? 제가 20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테마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1월 말부터 12월 중순에. 자, 보시면 정치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 정치인 테마에서 제가 뭐라고 대장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주 이낙연 테마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조건 대장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원, 파버나인, SDN, 남아토건, 남아산업, 남선알미늄, 금호전기, TK, 케미칼, 휴닝 로봇 등이 이낙연 테마인데
보시면 파버나인, 서원 상승했죠. 파버나인도 상승을 조정했죠. 상승을 조정. 굉장히 견고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산업까지. 남산알루미늄은 이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거고요. 그죠?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정치인 테마는 상대적으로 이제 TK케미칼 금호정이가 다 빠졌죠.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견고하다. 정치인 테마가.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보시면 우정바이오, 이글벳, 인트로바이온 다 빠졌죠. 이거 뭐예요? 흑사병 테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게 단타로 보셔야 된다는 게 테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래 갈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오르다 반나절 오르다 1박 1일 수도 2박 2일도 아니고 반나절 오르고 반나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박스 안 보시면.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노포커스, 셀바이텍, 네오크레마도 뭐야?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네 코이버, 양자암호도 빠지고, 또 몇 주 전에 핫했던 펜타졸 테마,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알코지액도 빠지고 있다. 결국에는 시장은 정치인 테마뿐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양자암호, 우리네 코이버 정도고요. 요거는 12월에 이제 뭔가 국회에 상장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약품, 마이크로바이옴, 벤타졸은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의약 테마죠. 바이오 테마. 근데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중요한 게 폴더블인데 지난주에 폴더블이 좋았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는 보시다시피 파인테크닉스, KH바텍, BH, KC코롱 PI, 코롱인더, 동원하나텍, 필옵틱스, 세경하이텍, DKT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파인테크닉스, KH바텍, BH, KC코롱 PI는 뭐예요? 예전 테마죠. 그죠? 그리고 동훈하나텍, 필옵티스, 세경하이텍, DKT가 새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테마는 기존의 주도 종목은 하락을 하고요. 신규 종목이 새롭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 폴더블 안에서도 이제 기존에 올랐던 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정치인 테마와 폴더블 테마만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증시의 특징은 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하기보다는 올해 매매를 점차 마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핵심 증시 뉴스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은 지표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환율이 좀 많이 올랐네요. 1178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좀 중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뉴스 보시면 화이가 제재가 연장이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부분이죠. 세 번째 거래 면허를 90일간 임시 발급했고요. 따라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화이가 아니라 12월에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느냐, 뭐 요걸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이 됐다 말씀드리고, 11월 수출은 여전히 감소가 됐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크게 감소 중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선반영 됐잖아요. 내년에 좋을 거라고. 그래서 현재의 반도체 주가는 부담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로 지금 접근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소미아가 예상치 않게 연장이 됐죠. 조건부 연장을 하고 WTO 제소도 철회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등 뭐 그래서 압력도 있었고 그에 따른 득과 실에 논란 중에 있는데 어쨌든 애국주, 일본 불매주는 악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 장에 반영이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0년도에 반도체 투자가 축소될 것 같습니다. 인텔의 신형 서버용 CPU가 출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5G에 따른 어떤 모바일 수요가 그만큼 못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장비와 소재주에 대한 매매가 주의해야 된다. 이미 또 지금 가격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주가가 좋을 거란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근데 그 근저에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거라는 게 있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에 살아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00년 증시, 특히 상반기 증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주간 요일별 상승 및 하락 좀 보시면 뭐 별다른 거 없죠? 네, 다 빠졌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뭐 서로 합의를 해내 안 해내 트럼프나 뭐 중국이랑 계속 뭐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부각됐고 또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물가 출회가 됐던 한 주였습니다. 뭐 별다른 다 빠졌네요, 그죠? 자, 지수도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다 팔았죠. 예, 뭐 다 팔았습니다. 이제 주 초반 화해 제재 임시면허 발급 시작해서 이제 트럼프가 뭐 한 해 만에 또 미국에서 이제 홍콩 인권법을 통과하네 뭐 이러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좋았던 재료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 빠졌죠.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한 업종이 주간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죠. 이제 폴더블이랑 흑사병 월요일날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올랐었고요. 폴더블이 이번 주에 가장 강했습니다. 정치인 테마 이낙연 관련주 올랐고 없었고 뭐 수요일 목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뭐 상승한 게 있을 리 없겠죠. 폴더블과 이제 제지업종 그 다음에 2차 점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북미 계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코스피 현황 보시면 자,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부각으로 하락을 했죠. 그 이제 외국인의 부클로징과 기관의 연말 수익 관리 매매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연기금만 홀로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계속 팔고 있죠. 수급 업종은 없고요.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테마주도 시들한 상황이고 다 매도했죠. IT 업종 폴더블만 좀 갔고요. 이제 중요한 게 새롭게 떠오를 정책 테마가 무엇인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략 보시면 지난주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지금의 가격이 부담이 가는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MSCI 반기 리뷰 적용이 12월 18일, 27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죠. 물론 그 다음까지 된다도 있는 거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금통위도 특별히 뭐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상승할 재료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 테마가 있는가. 외국인 매도세 계속 되겠죠. 부클로징. 이제 정부가 내년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테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장에 남은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 20년 정부 정책 테마, 20년에 시행될 정부 정책 수혜가 연말에 선반영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는 제가 말씀드린 초기잖아요. 지금이 대장주 중심으로 인맥 테마 중심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있는 테마가 정부 정책이 아닌 테마, 예를 들어서 흑사병,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거는 시세의 연속성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빠른 트레이딩 매매만 가능한 거고 테마가 가능하신 분만 가능한 거고 또 내가 IT 종목 갖고 있어요. 폴더블이랑 OLED 폴더블과 OLED 반도체는 제외죠. 반도체 투자 줄기 때문에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2월이네요. 올해가 다 갔고 12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